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이럴 때 그냥 집 안에만 있지 말고 바깥에 나가보세요. 나가서 움직이면 얻는 게 또 있습니다. 내가 웃을 때는 뭔가 좀 또 하나 있다는 거죠. 오늘 밖에 나가서 어슬렁거리는데 어떤 분이 이 상추를 이렇게 뭐 밭에서 뜯어왔다고 지금 뜯어온 거예요. 보니까 아주 노지 상추예요. 보니까 아주 너무 싱싱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드시겠냐 그래서 그거 사양할 사람 아니잖아 내가. 이거 주시면 아주 비리고 땡깁니다. 그랬더니 이만큼 얻었습니다. 요거 얻었으니까 또 오늘 저녁 메뉴는 뭐 보나마나 짝 뭐 쿵 하면 다라락이 나오죠. 그냥 삼겹살입니다. 오늘 삼겹살로 저녁을 한번 땡겨보려고 합니다. 이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 집 안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움직이면 뭔가 하나 주는 게 있다. 그래서 좀 밖에 나가셔서 맑은 공기 또 맑은 하늘도 보고 이렇게 녹실도 높여서 정신건강 육체 건강을 좀 이렇게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 또 뭐 복장이 좀 다르죠. 요 티셔츠도 하나 주신 겁니다. 아주 괜찮죠. 우리는 뭐 나가면 뭐든지 하나 주워자고. 오늘 아쉬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어느 40대가 질문한 사항입니다. 선생님 오후에만 다리가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왜 그런가요?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잘못하면 파킨슨 병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면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 중에 아주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파킨슨 병이고 하나는 치매입니다. 젊은 나이에 이건 뭐 대체적으로 파킨슨 병은 65세가 넘어서 오는 병인데 젊은 나이에 이유 없이 손발이 떨리고 또 행동이 느려지는 것을 경험했다면 파킨슨 병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18년도 자료를 정리해 보면 파킨슨병 환자가 우리나라에 106,499명이래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에 50대 이하의 환자가 9%, 9,434명, 약 10,000명이 50대 이하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또 서울 아산병원 통계에서 통계를 낸 걸 보면 50대 이하가 파킨슨병의 20%를 차지하고 있더라. 이건 노인에게만 생기는 병인데 젊은 나이에 생긴다고 해서 또 이들이 부르는 것이 젊은 파킨슨병이래요. 이 파킨슨병은 일반적으로 65세가 넘어서 걸리는 병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젊은 나이에 파킨슨병은 유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50대 이전엔 안 생겼냐 이게. 그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못해요. 그렇다면 유전 때문에 그렇다면 과거에도 50대 이전에 유전병이라고 했다면 이때 50대 이전에 파킨슨병이 지금 약 10% 정도가 나와 있어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후천적으로 과거에는 없었냐? 아니죠. 과거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없는 거 보면 지금 현대인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과거의 식습관과 지금 현대의 식습관이 다르잖아요. 과거에는 우리 고유의 식습관이었었고 현대는 어떻게 서구식 식습관이야. 햄, 파스타, 뭐 피자, 무엇인 뭐 나부랭이들. 그 다음에 햄, 소세지, 무엇이 베이컨. 그 다음에 뭐 유제품들. 그 다음에 쓰고 달콤한 커피, 이 들쩍지근한 거. 이런 것들로 식습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과거보다. 그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파킨슨병이 더 빨리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나는 더 맞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유전이라면 과거에도 약 10%는 발병했어야지. 근데 과거에는 안 했더라 이게. 얘기가 그렇게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파킨슨병이라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은 도파민 분비량이 줄어들어서 몸이 떨리고 행동이 느려지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면서 발병 위험이 커진다. 왜 나이가 들면서 도파민 분비량이 줄어드냐 이게야. 그것이 이 도파민 분비의 생성 관여하는 것이 누구냐? 신장이에요. 신장. 나이가 40이 되면서 제일 먼저 기능이 저하되는 게 콩팥이에요. 콩팥 기능이 제일 먼저 저하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서히 도파민의 생산량이 줄어들고 또 분비량도 줄어들고 그래서 65세가 되면서 서서히 이 파킨슨 병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인의 식습관을 보면 과거의 식습관과 다르다 이게야. 그래서 이런 젊은 파킨슨 병의 원인은 유전 형질보다는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서 발병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나이 들면서 65세 이상에서 생성되는 질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냐 이 말이에요. 동의보감에 이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동양에서는 64세를 기점으로 남자의 정이 고갈된다라고 해서 64세 이후는 정을 고갈시키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글귀가 나옵니다. 그것은 64세를 기점으로 이러한 남자들의 이런 정자 생산량이 떨어지면서 이 신장 기능이 극도로 쇠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65세를 기해서 이런 신경 전달 물질 분비량도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50대 이하의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런 도파민, 이 파킨슨병 환자는 다른 사람보다 도파민 분비가 적다. 그럼 이런 사람들 신장 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신장 검사가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파킨슨병 환자의 15%는 가족력이 있고 그 가족이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력이 있으면 발생 빈도가 2배가 높다. 아마 부모가 신장 기능이 약하면 자식도 신장 기능이 약하게 태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보는 게 더 옳지 않느냐 보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증상이 있어도 자신이 파킨슨 병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내다 보면 비정상적으로 느려지는 행동이 느려지는 걸 서동, 그 다음에 손발이 저리는 진전증, 그 다음에 근육과 관절이 뻣뻣해지는 경직이 있다면 파킨슨 병을 의심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대들도 파킨슨 병 발병이 진행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먼저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짜 유전이라면 아마 어려서부터 나왔어야죠. 그래서 또 특징이 젊은 이런 파킨슨병의 특징은 한쪽 다리부터 이상이 생기고 발걸음이 꼬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킨슨병의 의심스러운 증상들 보면 아침에는 괜찮다가 오후에 다리가 저리거나 또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붙였다 뗐다를 10회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 앞서 말씀드렸던 행동이 느려지거나 손발이 떨리거나 근육과 관절이 이렇게 뻣뻣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걸 10번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붙였다 뗐다를 10번 연속이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또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괜찮다가 오후에 다리가 꼬이고 이런 증상이 있거나 이걸 10번을 붙였다 뗐다 했는데 이게 연속해서 안 되는 경우에 파킨슨병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손발이 떨리거나 단추를 채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또 땅에 떨어진 동전이나 종이 줍기가 굉장히 힘든 이런 행동들이 나타날 때는 파킨슨병을 의심해야 된다. 젊은 파킨슨병은 노인과 다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징이 아침엔 멀쩡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한쪽 다리에만 저림이나 경직이 나타나다가 또 오후에는 다리가 끌리고 꼬이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거는 젊은 파킨슨병 증상이고 특히 이 엄지와 검지를 붙였다가 10번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안 되면 파킨슨병이다. 바로 가서
정밀 진단을 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젊은 파킨슨병은 장기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팍팍팍 나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도파민 보충 치료하는데 이 도파민 보충 치료는 뇌신경세포 파괴를 막고 병의 진행 속도를 다소 늦출 수 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젊었을 때 도파민 약제를 복용하면 충동 억제가 어려워서 물품, 홈쇼핑에 대량 그냥 물건을 구매한다거나 또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는 이런 충동 억제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젊었을 때 도파민 약제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냥 복용하다 보면 근육이 수축한 상태로 굳는 이상근 긴장증이 또 발생할 수 있고, 의지와 관계없이 춤추는 듯이 움직이는 이상운동 항진증이 노년기 파킨슨병보다 훨씬 더 심하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이 주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치료를 해야 되는 이런 질환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양의학적 소견을 보면 이 뇌와 관련된 것은 신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장이 뇌, 척수, 호르몬 이런 것들을 전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도파민 분비량이 줄어든다. 생산을 많이 하면 될 거 아니야. 그 생산을 누가 하냐? 신장, 콩팥이 통제하면서 골수에서 조혈모 세포가 이 생산량을 공급을 해서 보충해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원료가 공급돼야 뭐가 피가 생산되고 공급이 되면서 이런 도파민 분비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안 좋다 이게야. 그래서 식습관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원료를 공급해야만 이런 도파민 분비량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장 기능을 보강하는 생식이 가장 좋지 않느냐라고 정리해 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선생님 그러지 말고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게 원인이 뭐예요? 그걸 좀 밝혀주시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쓴맛과 단맛의 과식, 싱겁게 먹는 거, 찬 환경과 찬 음식에 좋아하는 사람들, 영양의 불균형, 편식할 사람들, 그 다음에 스트레스 과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신장 기능의 저하의 원인이라면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돼요. 이걸 반대로 바꾸면 신장 기능이 좋아집니다. 그죠? 쓴맛 단맛을 줄여라. 싱겁게 먹는 것을 짜게 먹어라. 찬 환경 음식 이걸 뜨뜻하게 바꾸라 이게. 영양의 불균형. 이건 고른 영양 94종 이상으로 이렇게 바람에 말려서 만든 곡식, 과일, 야채, 근과류 이렇게 계절에 생산되는 거 생긴 게 다 다른 것을 이렇게 혼합해서 만든 음식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고른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는 생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식을 먹고 스트레스 과다. 그냥 그러려니에요. 자연의 녹실을 높이면 됩니다. 마음이 안정되기 때문에. 그러면 신장 기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기타 신장 기능을 보강해서 발을 따뜻하게 족욕을 하고 맨발로 걸어라. 그 다음에 이 귀를 자극하고 이 귀 안쪽에 여기 뇌와 관련돼 있어요. 여기를 자꾸만 만져줘도 기능이 좋아집니다. 또 엄지발가락도 뇌 기능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지발가락을 자꾸 자극해줘도 뇌 기능의 활성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도파민 분비량을 증가시킨다면 이러한 파킨슨병, 젊은 사람들의 파킨슨병을 늦추거나 또 개선시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을 늦추고 개선시킬 수 있으나 약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내 몸에 나타난 질병은 10년 전부터 진행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헤링의 법칙에 의하면 10년이 지나야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꿔서 노력한다면 이 기간을 3분의 1로 단축시킬 수 있어요. 약 3년 정도 고생하시면 이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음을 편하게 살면서 생긴 병이니 살면서 고쳐보자 라고 하는 느긋한 생각, 여유 있는 생각을 가지면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노력이 치유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다리가 저리는 증상, 오후에만 다리가 저리는 증상, 이것은 파킨슨병이 진행되고 있을지 모르니 가서 정밀 검사를 하시고,
오전에 멀쩡했다가 오후에 다리가 꼬이고 고름이 들여지거나 이거를 연속해서 10번이 안 되면 바로 가서 검사를 받으시고 조치를 받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40대가 질문한 사항인데 굉장히 좋은 이런 파킨슨병이 아니고 다른 증상이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검사해 보시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화이팅!